네, 오늘은 저희가 이런 정신건강의 기능의학적 평가와 그다음에 비약물 치료인 TM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진료 과목이요, 만성피로, 또 스트레스 완화, 특별히 불면이 있거나 우울감이 있는 그런 정신건강 문제를 저희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수험생들,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수험생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오늘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트레스 완화 클리닉에서는 이런 자율신경 검사, 그리고 좀 이따 설명드리는 마인드 인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스트레스와 또 정신 건강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치료 중에 저희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물론 이제 약물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영양제나 주사를 쓰기도 하는데 저희가 경두계 자기자극장애하는 치료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요즘은 AI 기법의 그런 바이브라 이미지, 얼굴의 미세한 근육 떨림을 코호트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미세한 근육 떨림의 패턴을 가지고 그 코호트에 있는 뇌파 검사 또는 심리 검사 또는 신경전달물질과 관련된 많은 검사들이 있는 코호트에서 패턴, 얼굴 패턴만 가지고 뒷단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AI 기법이라고 하죠. 이런 이미지 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볼 거예요. 1분 정도만 카메라 앞에 찾아와 보면요,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분석하는데 좀 이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비약물 치료인 TMS, 트랜스크래니얼 매그네틱 스티뮬레이션, 즉 경두계, 뇌를 지나서 그 안에 있는 뇌를 자기장으로 자극하는 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울증 치료에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또 불안증과 또 집중력 장애에 허가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대표적인 우울증의 비약물 치료, 대학병원이나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48세의 여자 환자가 굉장히 피곤해하면서, 특별히 이분 같은 경우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이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검사했는데, 실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인드 검사에서 뇌피로와 집중도가 낮은 상태에서 저희가 개선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사이에 7월 2일 날 오셔서 7월 29일 날 피로와 집중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부신기능 저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율신경도 교감신경이 거의 보이지 않는 부교감신경 우세,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는 그런 환자였는데, 한 달 정도 치료에 자율신경도 밸런스를 찾고 에너지 레벨을 올리면서 이 마인드인 검사에서 집중력을 호전시켰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ADHD, 그러니까 집중력 장애가 있는 그런 남자 10세 환자인데요. 주증상이 이제 ADHD를 치료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치료가 강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기도 해요. 도파민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또 거꾸로는 활동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약을 쓰다 보면은 피곤해 하기도 해요. 그래서 10살짜리 아이인데 잠도 못 자고 피곤해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이 TMS라고 하는 경두계 자기자극 치료를 15번 정도 치료를 했는데요. 그 결과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고요. 물론 저희는 이제 부신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서플리먼트도 같이 처방했습니다. 아이의 집중도, 보통 ADHD면은 집중력 저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케이스인데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에 호전됐고요. ADHD 중에 하이퍼 액티비티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한테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만드는 건데, 그런 하이퍼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ADHD인 남자 11살짜리 아이인데요. 콘서타라고 하는 도파민 계통의 약을 처방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저희한테 불면증, 잠도 못 자고 약물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왔어요. 마인드인이라는 검사를 통하여서 저희가 뇌피로가 있고 특별히 집중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봤었고요. 여러 가지 정신운동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 스트레스 레벨이나 여러 가지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초기 환자였는데, 이 친구는 좀 재밌게도 저희가 변비, 특별히 장이 안 좋은 친구였는데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하고 장내 미생물을 치료하면서 또 다른 병원과 함께 뉴로피드백을 같이 치료하면서 부신 강화제를 했더니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집중도가 좋아지면서 빨갛게 보였던 정신건강 에너지 점수들이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17살 남자 학생이었고요. 이 학생은 우울증에 심했어요. 우리가 우울증 점수인 BDI 점수가
23점이면 꽤 심한 우울증이었는데요. 특별히 고3을 이제 직전에 앞두면서 자해도 많이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팔을 보면은 칼 자국이 많이 나 있는 친구인데, 제가 TMS 경두개 자기장 치료를 15번 치료하고, 이 친구는 자해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약물 처방을 같이 했습니다. 세로토닌 계통의 약물 처방 같이 하면서 23점이었던 그 우울증 점수가요 8점으로 떨어지면서 우울증도 개선되면서 이런 뇌피로도 호전됐고요, 불안 증상이 떨어지면서 셀프 컨트롤도 되면서 더 이상 자해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세에 유방암을 경험했던, 굉장히 젊은 나이에 유방암을 경험했던 미혼 여자 환자인데요. 당연히 유방암 때문에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꼬이면서 우울증도 경험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4년 동안 지금 쉬고 있으면서 특별히 탈모를 많이 호소하면서 왔는데, 특별히 저희가 집중도가 떨어져 있는 뇌피로, 또 정신 운동이 떨어져 있고요, 마인드에 인해서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 설문지뿐만 아니라 1분 정도 얼굴 쳐다보는 검사를 통하여서 우울증을 평가했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 가지 TMS를 포함하여서 저희가 이 친구는 이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로토닌 약물보다는 트립토판 영양제를 처방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케이스, 가능한 약을 쓰지 않고서 우울증이 좋아졌던 케이스를 보여드린 거고요. 19세 남자아이입니다. 수험생 스트레스가 많았던 아이고요. 수능 전과 수능 후에 아주 극명하게 다른 뇌피로 또는 스트레스 레벨들을 볼 수가 있죠. 수능 직전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다가 수능 이후에 스트레스가 적어진 것을 객관적으로 얼굴만 쳐다봤을 때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를 제가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낮추는 게 사실 앞서 강의 모두의 가장 핵심인데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스트레스 꼭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잘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즐기라고 얘기해요. 제가 고3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인 고3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어른들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그 많은 스트레스를 그 이후에 경험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너가 즐기느냐, 즐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스트레스에 당하고 사느냐, 아니면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사느냐를 경험한다 보면, 연습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인생 후반부에 진짜 문제인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와 여러 가지 몸의 망가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3이라는 이 시기는 시험을 잘 보는 훈련뿐만 아니라 사실은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기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스트레스는 항상 분산시켜야 돼요. 절대 하나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거물로 만들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정도로 두려워하는 존재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항상 달고 사는 게 그럴 수가 하지 말고요. 원통함처럼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라고 하는 단어 하나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이 몸과 마음의 안티에이징을 추구하는데요. 안티에이징의 핵심은 행복함입니다. 행복한 성공이 우리 몸속에 안티에이징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피에이징입니다. 해피에이징에서는 단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항상 관계가 좋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큼 인생이 불행한 게 없죠. 그리고 욕심이 끝이 없을 때 몸이 흡사가 되기 때문에 심플 라이프가 가장 중요한 또 부분들이고요. 사람은 쉽게 자신의 성공도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실패 경험을 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그만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전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의 안티에이징, 무엇보다 해피에이징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